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나라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군 기지 이전에 따른 도시 침체를 막기 위해 동두천 국가산업단지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지역을 활성화시키려는 정부의 지원책인데요. 사업이 잘 진행되지 못할 경우 부담은 동두천시가 떠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초롱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두천 상패동 일대입니다. 이곳에는 축구장 92개 크기에 달하는 99만 제곱미터 규모의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될 예정입니다. 국가산업단지는 섬유업종과 전자부품 업종 등이 들어선 패션 산업의 첨단 클러스터로 동두천시의 5대 역전 사업 중 하나입니다. 사업은 단계별로 진행되는데 전체 사업의 약 30%에 해당하는 1단계 사업부터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국가산단 조성 후 미분양이 발생할 경우 이를 동두천시가 책임지도록 한 협약 때문입니다. LH와 동두천시 간 협약서에는 국가산단 준공 3년 후 미분양 용지가 발생할 경우 동두천시가 이를 100% 매입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때문에 동두천시의회는 지난 제296회 임시회에서 국가산업단지 조성 관련 안건을 부결했습니다. LH는 협약 내용은 지자체와 서로 조율한 부분이라고 답했습니다. 기준이라기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협의하면서 서로 조율하는 거기 때문에 구체적인 협약에 대한 질문에는 아직 진행 중인 사안이라며 정확한 답변을 피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상황으로서는 정해진 것도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기는 조금 상황이 여의치가 않습니다. 동두천시는 시의회의 제안을 바탕으로 재협상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노력을 했지만 LH에서는 그게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까지 왔던 거였어요.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LH하고 재협상 다시 할 거예요. 시는 미분양 용지를 LH와 시가 7대3으로 매입하도록 또 분양가를 130만 원으로 설정하도록 협의할 계획입니다. 연천 은통산업단지의 경우 산단 미분양 부지를 연천군이 떠안는 조건에서 정부 심사 후 경기도시공사가 책임지는 조건으로 조정되기도 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초롱입니다. 경기도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남부에 집중된 공공기관의 북부 지역 이전을 추진하면서 지자체별 유치 경쟁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교통공사의 경우 6개 지자체가 유치 신청에 나서는 등 인기가 높은데요. 양주시가 교통공사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김호 기자입니다. 양주시 옥정 신도시에 위치한 10층짜리 건물입니다. 바로 이곳이 경기교통공사가 들어오게 되면 사용할 임시 사무실입니다.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교통공사 유치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최근 유치 신청 공모를 마감한 결과 양주시를 비롯해 의정부와 남양주, 용인과 파주, 이천 등 6곳이 신청했습니다. 경기도는 해당 지자체를 대상으로 8월 중 현장 실사를 거친 뒤 9월 유치 당위성을 어필하는 프레젠테이션을 갖게 됩니다. 이후 9월 말이나 10월 초 최종 심사를 통해 이전 부지를 최종 선정하게 됩니다. 입지나 교통사업 같은 서로 연계성 같은 거 있잖아요. 공사가 그 시군과 어떤 사업 연계성을 갖고 있느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말 그대로 입지나 환경 이런 거 자체가 이제 중요하겠죠. 경기교통공사 유치에 나선 양주시는 유치 전담팀을 구성하고 타당성 용역에 들어가는 등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타 지자체와의 차별화를 위한 전략을 세우고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양지역 환승센터라든지 GTX 신호선 덕정역 복합 환승센터의 건설 및 운영권을 갖다가 저희는 교통공사에다가 제안을 했고 더 나아가서 저희는 앞으로 그 역세권 개발까지도 교통공사가 맡아서 하기를 저희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 수익 방안 창출에 대해서 경기교통공사가 더 커갈 수 있게끔. 양주시는 옥정 지구를 중심으로 인구가 크게 늘면서 교통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경기교통공사 유치를 통해 과거 경기 북부의 교통 중심 도시라는 명예를 되찾는다는 각오입니다. 우리 시는 계속 인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이 계속적으로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효율적으로 해서 우리 양주가 경기 북부의 중심 도시로서 그리고 또 경기 남부와 북부의 균형 발전을 이루는 데 초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 유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양주시는 교통공사 이외에도 경기도 일자리 재단과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유치에도 나섰습니다.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이전하는 5개의 경기도 공공기관, 경기 북부 17개 시군의 치열한 유치전이 시작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4급 이상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원은 연말까지 실거주의 주택을 모두 처분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 지사는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내년부터 고위공직자의 주택 보유 현황을 인사고과에 반영한다며 주택 한 채 외에 모두 처분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따라 도청 소속 4급 이상 공무원과 시군 부단체장, 공공기관 상근 임원과 본부장급 이상 간부는 1주택 초과주택을 연말까지 처분하고 부득이한 사유의 경우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내 해소하도록 했습니다. 또 권고 위반 시 내년 인사부터 주택 보유 현황을 승진과 전보 성과평가에 반영하고 다주택자는 관련 업무에서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가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장기 공공임대주택인 경기도 기본주택 공급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도는 먼저 3기 신도시 주택 공급 물량의 50% 이상을 기본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경기도 기본주택은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입주할 수 있고 역세권 등 좋은 입지에 조성될 예정이어서 주택 매입 수요를 안정화시킬 전망입니다. 또 30년 이상 안정된 주거 환경을 누리고 원가 보전이 가능한 적정 임대료가 책정될 예정이어서 중산층의 호응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연천군 지역에서 돌발 해충 관련 민원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20일 기준 연천군에는 선녀벌레와 매미나방으로 피해를 본다는 민원이 140건에 달합니다. 이 중 선녀벌레 민원은 92건, 매미나방 민원은 48건입니다. 이들 해충으로 인해 피해를 본 면적은 모두 105.7헥타르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따라 연천군은 읍면과 함께 합동 방제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동두천시가 8월부터 동두천 시민에 한해 실내 공공체육시설 운영을 재개한다고 지난 28일 밝혔습니다. 해당 시설은 시민회관과 국민체육센터, 환경사업소, 배드민턴장 등 6곳입니다. 시는 체육시설 이용 시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지침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고기를 팔거나 냉동육을 냉장실에 넣고 판매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6일부터 닷새간 캠핑 음식 제조 판매업체 60곳을 단속해 위법 행위 14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유형별로는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이 2건, 냉동육을 냉장 보관 5건, 자가품질 검사 미실시 5건 등입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보관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LH가 양주 신도시의 주택 공급을 늘리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 한 차례 전해드렸는데요. 아직까지는 LH의 자체안에 불과하지만 일부 주민들은 LH가 사기 분양을 하려 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지훈 기자입니다. LH의 양주 신도시 개발계획 변경안의 핵심 쟁점, 옥정지구 중심 상업용지와 복합용지의 주거비율 상향 조정입니다. LH는 주거비율을 현재 70%에서 90%로 올리는 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3,600여 세대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LH가 아파트를 더 지을 수 있게 하려는 복합용지 부지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렇게 공터로 남겨져 있는데 당초 이것은 백화점이 들어서기로 예정돼 있었습니다. 주민들은 LH가 약속을 어겼다며 강하게 반발합니다. 그냥 팜플렛이나 이런 것이 여기 백화점 부지라고 얘기를 했어요. 노른자 자리는 여기에 아파트를 또 짓겠대요. 아무것도 없는데, 마트 하나 없는데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에 대해 LH는 주거비율 상향 조정은 2018년부터 검토된 것으로 옥정지구 활성화 방안으로 추진됐다고 밝혔습니다. LH는 또 중심 상업용지와 복합용지를 아예 없애자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토지 매수자의 판단에 따라 대형 유통시설이 들어올 수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면피용 해명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법을 만들었는데 그거는 검찰사기 나름에 쏙 그냥 빠진다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무책임한 그런 말인 거죠. 주민들은 양주 신도시가 당초 개발 계획대로 조성되지 않으면 배드타운이 될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입주 당시에 분명히 도시계획도상 자신들이 말한 거를 지금 어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LH는 양주 신도시 개발 계획 변경안을 아직 국토교통부에 승인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LH 안에 대한 최종 승인 권한은 국토부에 있는데 양주시는 국토부에 반대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같은 일을 하더라도 정규직이나 비정규직과 같은 고용 형태에 따라 임금 차이가 발생하는데요. 경기도가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 안정을 위해 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이, 비정규직 중에서도 고용 기간이 짧을수록 더 많은 보수를 받게 됩니다. 최창순 기자입니다.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시험령 작물을 재배하는 곳입니다. 작물 생육 주기에 맞춰 6개월 동안만 일할 수 있도록 계약한 기간제 노동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직으로 들어왔는데 이제 무사히 잘 근무하고 나가면은 또 다른 직장 알아봐야죠. 예, 여기저기 하는 데가 많이 있으니까 또 다른 데 가고 안 그러면 또 얘기 봐야죠. 경기도가 고용 불안정성에 시달리는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자신의 사회관계망을 통해 공개한 설계안에 따르면 기본급의 최소 5%를 기준 삼아 보상수당을 차등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 소속이거나 공공기관에서 직접 고용한 기간제 노동자 2,094명입니다. 근무 기간이 짧을수록 고용 불안정성이 커지기 때문에 근무 기간에 따라 최대 10%까지 높이는 방향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2달 이하 근무자는 33만 7천 원, 5, 6개월은 98만 8천 원, 10일에서 12개월은 129만 1천 원가량을 계약이 끝나면 한 번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경기도는 공공부문만이라도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에게 비정규직 중에도 고용기간이 짧을수록 더 많은 보수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이 민간에도 확산되어 차별 없는 공정한 세상이 하루빨리 이루어지길 기대해 봅니다. 경기도는 도의회와 협의를 통해 사업을 구체화한 후 내년부터 고용 불안정 보상수당을 시행할 방침입니다. 경기슈TV 최창순입니다. 경기도형 뉴딜 정책을 전담할 추진단이 공식 출범했습니다. 이용철 부지사를 단장으로 한 추진단은 경기도청 신관 3층에 마련된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갖고 공식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디지털과 그린 휴먼 뉴딜 등 3개 분야로 진행되는 경기도형 뉴딜 정책은 일자리 경제정책팀과 환경정책개발팀, 일자리 기획팀이 실무를 맡게 됩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23일 2022년까지 5조 3천억 원을 투입하는 경기도형 뉴딜 정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경기도가 대북전단 살포를 막기 위해 주민 감시단을 운영합니다. 도는 오는 9월 11일부터 석 달간 포천과 연천, 김포와 파주 등 4개 시군에 시군당 10명씩 40명의 감시단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감시단은 공공 일자리 창출과 연계해 운영되며 이를 위해 3억 5천만 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감시단은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주민이 우선 선정 대상이며 2인 1조로 차량 순찰을 통해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감시하게 됩니다. 동두천시가 관내 정수장과 배수지 시설을 긴급 점검한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점검은 관계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합동점검으로 이루어졌으며 유충 차단 시설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봤습니다. 동두천 정수장은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활성탄 여과지 방식이 아닌 급속 여과 방식으로 유충 발생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동두천시는 현재 가정을 방문해 무료로 수질 검사를 해주는 안심 코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3D 프린터 벤처 중소기업 27곳을 모집합니다. 선정된 기업은 최대 3,500만 원의 사업비 등 각종 지원을 받게 됩니다. 김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경기도의 3D 프린팅 지원 사업에 참여해 지원을 받은 이 업체는 핸들 부착용 자동차 용품을 상용화했습니다.
운전 중 핸들에 장착된 지압돌기를 누르면 혈액순환과 동시에 졸음을 깨워줍니다. 제품 출시 후 지금까지 3,000개 넘게 판매했고 일본과 미국 시장까지 진출했습니다. 그 3D 프린터는 저희 같은 제조하는 그런 이제 기업들에게는 정말 그 중요한 이제 그 R&D 요소고요. 기구 설계를 하고 난 다음에 제품을 바로 금형을 할 수는 없잖아요. 너무 비싸니까 그냥 수백만 원 혹은 뭐 수천만 원도 하기도 하는데 그거를 3D 프린터로 이제 대략적인 규모 정도만 저희가 파악할 수 있고. 경기도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유망 벤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3D 프린터를 활용한 제품화와 사업화를 돕습니다. 아이템과 성장 잠재력을 갖췄지만 설계, 디자인, 마케팅 등 사업화 역량이 부족한 기업에 최대 3,5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지난해보다 확대된 규모로 상반기 7개사를 지원했고 하반기에는 27개사를 모집합니다. 3D 프린팅 이제 제품화 지원 사업은 도내 창업자, 중소기업들 대상으로 창의적인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3D 프린팅 기술과 접목을 통해서 보다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제품화, 사업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올해 8월부터는 경기 테크노파크와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협력해 금속 3D 프린터를 활용한 현장 실습 교육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경기줄TV 김태희입니다. 앞으로 경기 지역에서 건물을 지을 때 경기도가 마련한 안전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건축 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경기도는 건축 허가 시 안전기준 관련 사항을 허가 조건에 부여하도록 관할 시군에 요청했습니다. 안전기준은 착공 전과 공사 중 등의 단계마다 지켜야 할 일종의 규칙으로 착공 전에는 안전관리 계획서 제출, 안전관리자 배치 등이 제시됐고 공사 중에는 용접 및 용단 작업 시 화재 예방 조치 시행, 스마트 안전장비 사용 등이 포함됐습니다. 경기도는 이 같은 사항을 건축주와 시공자, 감리자 등이 준수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건축 허가 취소 또는 공사 중지 명령 등의 행정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경기도 북부 소방재난본부가 경기 북부 지역에 있는 공공기관과 협력해 드론 지원 체계를 구축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기관별 자체 드론을 보유한 경우 기관 기본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드론을 소방 활동에 지원하게 됩니다. 협조 체계를 구축한 기관은 북부 소방재난본부, 북부 시군청, 국립공원사무소 등 경기 북부 소재 8개 기관으로 드론은 총 20여 개입니다. 드론은 실종자 수색 등 각종 구조 현장에 필요하지만 그간 예산 등의 문제로 활용도는 낮았습니다. 양주시가 지역 대학과 손잡고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추진합니다. 시는 29일 대진대와 경동대 등 지역 대학 4곳과 도시재생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사업 관련 자문과 전문 인력 양성, 일자리 창출 연구 등에 적극 협력하게 됩니다. 시는 지난 2019년 정부의 도시재생 사업 선정 후 총사업비 167억 원을 투입해 덕정역 일원의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가 휴가철을 맞아 다음 달 말까지 야영장 등 휴양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점검 대상은 도내 276개 모든 야영장입니다. 점검에는 각 소방서 소방특별조사 요원들이 투입돼 전기와 가스, 소방 등 안전시설 관리 상태를 살펴보고 화재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민박과 펜션 등 소규모 숙박시설 3,000여 곳에 대해서는 소방 안전교육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경기도에선 최근 5년간 휴양시설에서 62건의 불이 났습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